자, 지금부터 국가직국어 2020년도 라이브 특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 좋은 공무원이 되셔서 어떠니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좋은 공무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4시간 동안 강의를 해야 됩니다. 4시간 동안에 여러분들께 모든 것을 전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국가직 고급 면접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구나, 그런 어떤 방향 설정은 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믿고 선생님 제시해준 방향대로 면접 준비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고 바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면접 공고문을 여러분들은 읽어보았을 겁니다.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되고, 특이한 사항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과 크게 변한 것은 없습니다. 10분이 줄어들었다는 거하고 경험형 과제에서 어떤 주제 내용에 어떤 변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3페이지를 보십시오. 3페이지 보시면 면접 방법 안내라고 되어 있죠. 다른 것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밑에 보시면 5분 발표 및 경험형 면접, 상황형 면접 다 포함해서 30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10분 5분 발표죠. 5분 동안 여러분 5분 이내에서 발표를 하고 나머지 5분 동안 면접관이 예를 들면은 발표 내용을 가지고 질의응답을 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10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이미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제출한 어떤 개별 과제 있죠. 두 가지, 경험형 개별 면접 과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황형 개별 면접 과제죠. 이미 여러분들은 20분 동안 작성해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면접관은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각각의 어떤 10분 동안 여러분이 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개별 면접 과제를 가지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공직 가치를 어떠니 가지고 있는지, 그와 관련성, 어떤 전문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밑에 보시면 자, 경험형, 상황형 면접 과제 작성문을 바탕으로 질의 어떤 응답을 통해서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공직 가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죠? 전문성이죠. 전문성을 항상 창의성하고 항상 가장 밀접한 어떤 공직 가치입니다. 전문성 이꼬르 창의성,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미 생각을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시면 밑에 보시면 경험 면접은 이게 나와 있죠. 응시 분야 관련 이해도와 교과목 수강이, 다시 말해서 어떤 전문도서 자기학습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평소 예를 들면은 아무래도 어떤 이런 것, 이러한 문제가 과연 전공자가 유리하느냐 불리하느냐 이런 말들을 하는데, 사실 면접에서는 어떤 과목에서 내가 전공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내가 비전공이다 할지라도 어떤 면접 과정에서 어떤 공무원의 바른 자세를 보여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내가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각종 활동이죠. 각종 활동, 그 다음에 해당 분야의 어떤 직무 수행 능력 및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 이 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평소 준비한 노력과 경험 등을 평가한다, 그 말이죠. 평소 준비한 노력들과 평가한다. 자, 가장 쉬운 말로 여러분들이 합격한 직렬을 위해서 평소에 공부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평소 합격한 직렬에 대해서 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한 사람들은 사실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면접 준비 기간을 2달간이라는 걸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평소 필기 시험을 다 마치고 나서 얼마나 내가 합격한 직렬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했느냐,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이 바로 경험형 과제라는 소리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면접 준비 기간 동안에 내가 합격한 직렬,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 어떤 면접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하단에 보시면 면접 관련 참고사항이라고 있죠. 필기시험 성적을 면접위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죠. 자, 최종 합격자 결정 기준이죠. 결정 기준. 자, 일각에서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것만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국가직 어떤 고급 면접 같은 경우는 재면접 제도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웃으면 무조건 필기 합격이죠. 3만도 1등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비록 꼴등을 합격했어도 우수를 맞으면 최종 합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내가 필기 성적이 1등이라 할지라도 내가 미입을 받으면 무조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도 최소한 어떠니 보통 이상은 맞아야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지방직 면접이 빨리 시행되는 바람에 예를 들면은 주로 이제 수험생들은 지방직과 국가직을 두 가지를 중복 합격했을 경우 상대적으로 지방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추가 합격 이런 것 대상자에 여러분들이 포함이 되더라도 절대 어떤 미입을 받지는 않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국가직 면접은 상당히 중요하니까 우수를 받는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단 1%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여러분들이 면접의 어떤 결과죠, 그것은 면접위원회 자랑입니다. 일각에서는 뭐 어떤 조별할당제니 뭐니 그런 것이 있는데, 조별할당제 자체가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조에서는 조마다 달라요. 어떤 조에서는 뭐 보통이 많이 나올 수도 있겠고, 어떤 조에서는 우수가 더 많이 나올 수 있겠고, 어떤 조는 또 미흡도 상대적으로 다른 조에 비해서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별할당제는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면접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있긴 있죠. 어떤 경우죠? 산발 이론이 예를 들면 우수가 산발 이론을 초과할 경우는 재면접을 봅니다. 추가 면접을 보죠. 그런 일은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직 면접은 거의 재면접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만 이야기하고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선생님이 코로나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사실 선생님이 지금 혼자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많은 것을 학생들의 눈빛도 보고 또 이야기도 몇 마디 들어보면서 그러면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 혼자서 하다 보니까 사실 많이 쑥스럽습니다. 그래서 전달력이나 그런 부분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얘기를 잠시 할까 합니다. 자, 과거에는 공무원이, 현재는 아니죠. 과거에는 공무원이 이미지하면 일부 어떤 사람들은 복지부동하다, 어떠니 무사안일하다, 이런 것들이 많이 따라다녔죠. 하지만 최근에는 그런 어떤 인식들이 많이 국민들 사이에서 사라지고 있죠. 최근에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제는 머리 감을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휴컷을 한 정은경 본부장과 어머니가 아들이 늙어간다며 제발 염색하고 TV에 나오라느니 말에 100일 만에 염색을 한 김강립 어떤 본부장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느꼈는지요? 바로 그것이 바로 현재 어떤 공무원의 어떤 자세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여러분들의 공직 가치가 어떤 내재된 어떤 그런 공무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헌신이라는 거, 헌신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덕분에라는 말이 떠오르죠. 그죠? 자, 이 말을 왜 먼저 하냐? 여러분들은 국가직 예비 공무원입니다. 이런 어떤 정인경 본부장님이나 예를 들면 김광립 차관을 룰 모델로 생각하면서 어떤 공무원 면접에 임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서 과연 내가 국가직 공무원이 된다면 공무원으로서 어떤 역할이 뭔가, 그것을 고민하면서 면접 준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은 수험생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은 말로 대답할 때는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할 때 항상 그렇게 하죠. 그죠? 면접관이 도대체 너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죠? 그런데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더라? 이런 어떤 말로만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떤 이런 어떤 두 분의 어떤 룰메달을 생각하면서 그런 어떤 면접에 임하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코로나 하면 도대체 무엇이 떠오른 거예요? 코로나 하면. 자, 코로나죠. 자, 코로나가 도대체 정의 어디서 발생을 했고 대체 확진자가 몇 명이냐? 이것은 여러분들한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일반인들이 관심을 갖는 이야기죠. 공무원은 코로나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뭡니까? 더 이상 공무원으로서 자, 공무원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어떤 삶의 질의 어떤 기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역할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의 삶의 질에 기여한다, 이 말을 좀 더 풀어서 하면 바로 국민들의 어떤 생명도 지켜주고 안전도 책임지고 재산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공무원 여러분들이란 이야기죠. 그러면 자, 코로나가 떠올랐을 때 먼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단순히 가십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소리죠. 먼저 자, 코로나로 인해서 더 이상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이 자세가 필요할까를 먼저 고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해야 될 것이 뭡니까? 바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미치는 어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피해를 보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통해서 어떤 예쁜 정책을 통해서 어떤 좋은 정책을 통해서 도움을 줄 것인가, 그걸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면접에서는 그렇죠? 이 두 가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공직가치가 예쁜 공직가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바로 그런 생각을 먼저 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공무원 면접은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그걸 판단하는 것이요. 그 방법적인 것 첫 번째가 바로 5분 발표를 통해서도 물어보는 거예요. 알아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를 들면은 어떤 경험형 어떤 과제를 통해서도 물어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황형 예를 들면 과제를 통해서도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의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올바른 어떤 공직 가치관을 가지고 국민들의 어떤 삶의 질에 기여할 수 있는가, 이를 알아보는 방법적인 요소일 뿐이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세 가지 모두는 다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무원 면접을 잘 보는 방법이죠. 단 1%라도 미입을 생기지 않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바른 공직 가치관을 가지고 면접에 임해야 된다는 소리죠. 그걸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공무원의 역할이 뭘까? 이 의미만 제대로 안다면 여러분들의 면접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점을 명심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은경 본부장님이나 김광림 차관을 롤모델로 생각하면서 그런 어떤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면접 준비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죠. 2020년 공고문 특이사항이죠. 여러분들이 자, 작년과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다겠습니다. 다만 시간이 줄어든 것은 분명히 바뀐 부분이 맞습니다. 시간이 줄었다고 해서 예를 들면 국가직 면접이 약화되었다, 이런 말들을 하시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효율적인 나름대로 어떤 인력처에서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로 인해서 시간은 줄여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면접을 대충 볼 수는 없고, 그래서 경험형 과제의 어떤 변화를 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차피 상황 5분 스피치 같은 경우는 공직 가치, 어떤 특정 사례죠, 어떤 공무원의 적극 행정 사례라든가 이런 사례를 주고, 예를 들면 여기서 대표적인 어떤 공직 가치는 무엇이고, 그렇죠? 앞으로 공무원이 된다면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이런 어떤 공직 가치 직접적인 파악하는 5분 스피치 주제는 결코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문제는 우리 수험생의 상황형도 마찬가지죠. 어떤 딜레마 상황이죠. 현직에 들어가면 어떤 일 처리를 하다 보면 애매모호한 상황들이 많이 생기죠. 그럴 때 쉽게 말해서 현재 각종 어떤 현재 법과 원칙대로 뭔가 할 수 없는 것, 그런 것들을 어떤 딜레마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들은 A를 선택할 것이냐 B를 선택할 것이냐, 이걸 물어보는 것이 대표적인 질문, 상황 제시형 개별 과제죠. 그래서 그 판단 기준도 공직 가치가 예쁜 공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올바른 판단을 한다는 소리죠.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답이 없지만 면접관이 어느 정도 여러분들한테 듣고자 하는 것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상황형 개별 면접 과제인데, 그것은 선생님이 충분한 연습을 통해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예상 문제를 적절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수없이 연습을 시켜줄 겁니다. 자, 그 점을 알고, 물론 오늘 또 상황형 개별 면접 과제 기출문제 이것들을 여러분들의 몇 문제 풀어드리면서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0년 공고문 특이사항 중에서 예를 들면은 그 부분을 가지고 걱정하는 부분이죠. 그 부분을 가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길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하단의 그 박스는 2017년도 국가직 구급 공통 개별 과제입니다. 그죠? 공통 주제 내용이 바로 이거였죠. 자, 예를 들면 본인이 합격한 직렬에서 직무 수행 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과거 혹은 최근이죠. 과거보다는 여러분들한테 최근이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합격한 직렬의 어떤 합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다, 사실은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바로 최근이죠. 앞으로 면접 준비하면서 2달 동안 해야 될 일이죠. 그런 어떤 좋은 경험들을 예를 들면 합격한 직렬과 연관성 있게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어떠니 그와 관련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기 기술사 아니죠. 개별 면접 과제, 옛날에 과거 명칭이 자기 기술사였습니다. 개별 면접 과제에 어떤 여러분들은 적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다시 쉽게 이해시키면 여러분들한테 면접 준비 기간을 주는 바로 이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직렬에 대해서, 공무원에 대해서죠. 공무원에 대해서, 국가직 공무원에 대해서 혹은 합격한 직렬에 대해서 얼마나 2달 동안 얼마나 누가 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면접 준비를 했는가, 그것을 알아보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 어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무원의 역할이라든가 합격한 직렬의 어떤 자세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공무원의 어떤 책임감이라든가 사명감이라든가 기타 헌신성이라든가 왜 우리 공무원이
과연 어떤 존재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라는 의미랍니다. 그런 마음 자세를 면접 때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공무원 면접에서는 있잖아요. 스펙이 뛰어난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뽑는 거 아닙니다.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을 뽑는 겁니다. 함께 일하고 싶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합격생이 과연 공익 실현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국민의 삶의 질이 기여하는 데 있어서의 바른 어떤 올바른 공직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이 사람이 공무원이 되면 어떠니 공직 가치를 내재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 자세를 평가하는 것이 바로 공무원 면접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 어떤 공무원 면접, 그래서 공무원이 원하는 인재상은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사실 바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면접관으로부터 함께 일하고 싶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말을 좀 더듬고 하면 어떻습니까? 얼굴이 좀 빨개지면 어떻습니까? 그러잖아요. 자신의 이야기를 어떤 예쁜 공직 가치를 바탕으로 진솔하게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 잘하는 사람보다요, 그런 어떤 진솔한 어떤 내재된 공직 가치를, 살짝 예쁜 공직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수를 받는 가장 중요한 어떤 요소임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어떤 이번 경험형 과제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2달 동안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그리고 그 지금 했던 설명한 내용들이 바로 경험형 개별 면접 과제의 예를 들면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평소 여러분들이 합격한 직렬에 공부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있다면 그것도 좋고, 그 다음에 최근에 면접 준비 기간 동안에 평소 노력한 내용들을 그걸 자기 기술서를 바탕으로 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면접관이 후속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른 어떤 공직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 2017년에도 이 주제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물론 이 주제가 공통적 주제가 나올지 아니면 경험형 주제를 조금 변형시켜서 이런 어떤 내용들을 알아볼지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은 면접에서 가장 효율성 있는 방법이죠. 시간을 줄이면서도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의 공직 가치가 배어 있는 공무원으로서 기본 자세가 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어떤 주제를 줄 때 바로 2017년과 약간 비슷한 동일한 어떤 주제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은 거기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은 강의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그 말이죠. 그렇죠? 선생님이 사실은 목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거의 여러분들 선생님 강의 일정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단 하루도 빠짐없이 강의를 했죠. 그래서 목이 안 좋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면접 준비하면서 반드시 정리될 사항들이죠. 정리를 해두시면 여러분들이 실전 면접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한 10가지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바로 경험형 과제에 여러분들이 작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10가지 다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의 어떤 장점, 개성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 기술하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있죠. 도대체 본인이 합격한 직렬에 도대체 공무원으로서 왜 적합한지를 한번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합격한 직렬에서 필요한 역량이죠. 역량에는 직무 역량, 관계 역량 2가지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역량이라는 것은 어떤 기술적인 측면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관계 역량, 조직 생활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면 좋은 조직 생활을 잘했다. 이런 것도 좋은 면접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역량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여러분들의 경험, 내 경험이 바로 합격한 직렬에 적합하다 이런 내용이죠. 이런 내용도 적으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전공 이런 거 당연히 아무래도 예를 들면 검찰직 같은 경우는 형법 형사법을 선택한 사람도 있겠고 아니면은 형사법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전공 내가 전공한 것이 단순히 전공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공만 하면 좋은 점수를 준다 이러고 생각하는데 언급만 하면 좋은 점수를 준다 생각하는데 그것은 심리적인 요소일 뿐이지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비전공자도 공무원의 바른 자세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전공자라면 전공 공부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소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특히 이러한 것들은 상황형 개별 면접 과제에 푸는 데 있겠죠. 공안직렬이죠. 그런 거 상황형 면접
과제를 풀 때 약간 여러분들이 배운 전문적인 용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뒤에서 선생님이 한번 실제 작년 후기 어떤 상황형 개별 면접까지 후기를 해설하면서 어떻게 어떤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전공 지식을 활용할 것인지를 내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죠. 그 다음에 또 경험이죠. 여러분들 직장생활 경험이 있다면 직장생활 경험이 내 각기관 직렬에 어떻게 도움이 되겠는가. 그렇죠? 대학교 다닐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르바이트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어떤 대의 활동들이 있죠. 뭐 봉사활동이라든가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기타 이런 학생 활동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활동이 있죠. 그런 활동들이 과연 공직생활에 가면 어떻게 도움을 주겠는가 그런 고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준비해야 되고 두 번째죠. 그 다음에 학회관 직렬에 있어서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과거죠. 과거에 무엇을 준비하였고 혹은 면접 이 말이 중요하죠. 면접 기간 동안에 무엇을 준비했는가 이 말이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하면서 약간의 일기식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2달 동안에 학회관 직렬에 관심도 수많은 것이 있겠죠. 아니면 내가 뭐 어떤 정책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했다든가 아니면 내가 비전공자로서 어떤 형법 형사법을 좀 공부했다든가 그렇죠? 뭐 관련된 어떤 자격증을 내가 뭐 세무직이다 그러면은 관련된 어떤 회계 관련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든가 그런 것들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죠.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예를 들면 그것을 자기 기술서에 작성을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관련된 학계관 직렬에 관련된 도서를 좀 읽어보았다 거기서 느낀 점을 적는다든가 그런 것들도 하나의 어떤 방법적 요소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면접 준비 기간 동안에 과연 여러분들이 무엇을 준비하였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이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죠. 학회관 직렬의 어떤 기관에 방문해 본 적이 있는가? 방문해 보고 느낀 점이 있는가? 실제로 어떤 개별 질문에서 과거에는 예를 들면 뭐 검찰청 홈페이지다. 그럼 검찰청 홈페이지는 가보았냐? 이런 어떤 질문도 실제 어떤 개별 질문으로 간혹 이루어지기도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만 여러분들이 최근에 어떤 코로나 어떤 확산으로 인해서 기관 방문이 어렵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찾으셔야죠. 직접적인 어떤 방문이 어렵더라도 물론 직접적인 방문을 할 수 있다면 해놓는 것이 좋겠죠. 간접적으로 어떤 뭔가 내 각계관 직렬에 대해서 공부했다 이런 느낌들이죠. 아니 주변에 현직들이 있다면 뭐 현직들을 통해서 요즘에 내 각계관 직렬에서 어떤 일을 주로 하는지도 좀 알아보시고 어떤 대표적인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도 좀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그 노력 자체가 예를 들면 면접 준비가 되는 것이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어떤 업무가 있다면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서 내 홈페이지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업무에서는 어떤 일을 중점적으로 하는지 그런 것도 한번 공부해 보시고 이런 어떤 간접적인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2017년에는 실제적으로 선생님 제자들이 대부분 다 기관 방문을 많이 했죠. 그래서 거기서 느낀 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면접 때 활용을 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죠. 간접적인 경험이라면 또 한 가지 있죠. 예를 들면은 내가 학계관 직렬에서 여건이 된다면 여건이 되면 아르바이트 단순 어떤 아르바이트라도 할 수 있다면 이런 것도 좋고 그렇죠. 그다음 관공서에서 어떤 봉사활동 같은 거 할 기회가 있다면 할 수도 있는 것도 좋고 아니면 학계관 직렬에서 어떤 정책 설명회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있으면 직접 참여해 보는 것도 좋고 아니면 또 이런 것도 있겠죠.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정책 제안을 직접 해보는 것이죠. 정책 제안하는 창구들은 수없이 많죠. 그래서 정책 내각기관 직렬과 뭔가 연관성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 제안을 해보는 것도 좋겠죠. 다 지금 말한 것들이 다 면접 준비를 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 과정에서 그걸 해야 되고 싶고 그것을 면접 때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면접 준비 기간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죠. 학계관 직렬에서 본인이 제안하고 싶은 정책을 해보고 싶은 정책은 하나 정도는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것은 자주 하는 후속 질문으로 자주 하는 어떤 개별 질문 중에 하나죠. 자, 여러분들은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과연 정책 공부를 어디까지 해야 될까 이런 어떤 문의를 많이 하는데 절대 면접관은 여러분들 국가직 면접에서는 특히 국가직 면접이죠. 여러분들을 벙어리로 만들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 모르는 질문을 던져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을 못하게 한다? 그러면 객관적인 평가, 공정성 있는 평가가 어렵죠. 대부분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 과정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물어보는 거죠. 정책 같은 경우도 특정 정책을 끄집어서 이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해봐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물어보겠죠. 여러 가지 어떤 묻는 질문은 다양하겠지만 혹시 질의 과정에서 특히 2번 경험형 과제에서죠. 특히 혹시 하고 싶은 업무 있어요? 공무원이 되면 어떤 일 하고 싶어요? 이런 거 물어보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나는 어떤 장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은 직장에서 이런 일을 해봤기 때문에 기타 등등이죠. 그렇죠? 아니면 하다못해 나는 전공이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런 업무를 잘할 자신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면접관이 혹시 후속 질문으로
혹시 그와 관련해서 어떤 정책 제안 같은 거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론 어떤 여러분들의 정책 공부를 하는 것은 다 한 가지죠. 여러분들이 5분 스피치 이런 데 있죠. 활용하는 것이죠. 내가 직렬에 대한 어떤 관심이 있다. 단순히 내가 좀 이따 뒤에서 5분 스피치도 내가 한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설명하겠는데 단순히 5분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 공직 가치의 어떤 주제예요. 대표적인 사례를 줬단 말이죠. 대표적인 공직 가치를 본인이 끄집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어떤 대표적인 공직 가치는 어떤 이유 때문에 저는 어떤 뭐 전문성이면 전문성, 어떤 민주성이면 민주성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이 사례를 보면서 제가 대표적인 어떤 것을 보고 저는 민주성이라고 느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민주성에 대한 제가 생각하는 민주성이란 간단히 서론이죠. 배경 설명이죠.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어떤 민주성을 통한 발휘한 경험 같은 거, 여러분들 경험 같은 거, 알고 있는 사례 같은 거, 그렇죠? 평소 준비했던 노력 같은 거, 정책 제안 같은 경우도 민주성이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그런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핵심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예를 들면 결론 파트죠. 예를 들면 본인들이 정책 공부를 했다. 그럼 면접 때 활용하는 것이죠. 단순히 어떤 좋은 공무원이 되겠다 그게 아니라 우리들이 각기간 직렬에서도 이런 어떤 민주성 향양을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정책 제안을 해봤어요. 여기까지. 이것이 바로 5분 스피치 핵심이라는 소리죠. 그죠? 그래서 정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건 상관없어요. 다만 정책 공부를 해놓고 면접 때 활용하는 건데 그게 가장 면접 때 활용하기 좋은 것이 바로 5분 스피치라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걸 먼저 아셔야 되는. 그래서 정책은 따로 막 깊게 여러분들이 따로 별도로 특정 정책을 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어쨌든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본인이 제안하고 싶은 정책, 해보고 싶은 정책 이거 있죠. 요 두 가지 정도는 준비해라. 그 외에는 나머지는 뭐다? 여러분의 면접 때 어떤 재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기만 생각하시면 된다. 쓸데없이 정책 범위를 넓혀가지고 공부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4번, 5번, 6번은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다만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기 편하게끔 분류를 해놨을 뿐이지 4, 5, 6번은 같이 묶어서 생각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학기간 직렬에서 내가 예를 들면 하고 싶은 정책이 있다. 그러면은 특히 기술 직렬이라면 어떤 4차 산업혁명에는 여러 가지 대표 기술들이 있죠. 그죠? 그런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그죠? 여러 가지 대표 기술들이 있어요. 이런 어떤 대표 기술을 어떻게 행정적 활용 방안이라든가 혹은 뭡니까? 이런 어떤 기술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 이런 쪽으로 예를 들면 연결을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기술 직렬이라면 그런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고민해라.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개별 질문으로도 기술 직렬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이죠. 물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모든 직렬에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면접 준비할 때는 사회 이슈 이런 것들, 정책 이슈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도 단순히 4차 산업혁명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항상 아까 서두에서 이야기했죠. 코로나 하면 떠오르는 거. 4차 산업혁명 떠오르는 것이 뭐더라? 바로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어떤 행정적 활용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할 것이고 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어떤 대표 기술을 어떤 대표 기술을 도입해서 우리 어떤 국민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인가 이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면접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진짜 공모전은 또 한 가지를 고민하겠죠. 당연히 4차 산업혁명이면 당연히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일자리 감소죠. 그런 어떤 문제점도 있겠죠. 당연히 좋은 장점들도 있겠지만 문제점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일자리 관련해서 나는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이것이 이유가 그 기회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관련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런 어떤 일자리를 만들고 싶다. 여기까지 생각하는 거. 면접에서 그 세 가지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쓸데없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뭐다. 이런 정의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4차 산업혁명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요즘에 초등학교 6학년도 4차 산업혁명 뭔지 알아요. 하지만 공무원은 뭐다?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것은 바로 선생님이 말한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린 그런 어떤 면접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무원 면접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 해보지 못한 생각들을 많이 해줘야 되고 그런 어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모습들을 면접관한테 보여주고 하기 때문에 결코 공무원 면접이 쉬운 것만은 아니다. 물론 쉽게 할 수도 있어요. 이왕이면 제대로 된 어떤 면접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학회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학회간 직렬에서 하고 싶은 업무죠. 이것은 개별 질문으로 가장 많이 물어보죠. 특히 예를 들면 보통 국가직 면접은 5분 발표, 상황형, 개별 과제, 경험형, 개별 과제죠.
근데 개인마다 조금 예를 들면 빨리 끝나는 수가 있잖아. 20한 뭐 7, 8분 정도의 시간이 면접관이 하고 싶은 어떤 질문들을 다 끝냈다 이 말이지. 그때 이제 시간이 좀 남으면 남았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하고 싶은 업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이걸 먼저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하고 싶은 업무에 대해서는 도대체 내가 학기간 직렬이 무슨 일이야? 특히 기술 직렬이죠. 행정 직렬이야. 예를 들면은 범위가 워낙 높기 때문에 뭐 어떤 가고 싶은 부서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지만은 예를 들면은 기술 직렬 같은 경우는 도대체 내가 기술 직렬이 내가 토목직이면 토목직, 건축직이면 건축직, 방송통신이면 방송통신직, 농업직이면 농업직. 도대체 어떤 국가 공무원이 되면 무슨 일을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반드시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 면접을 잘 보는 방법이 있어요. 면접을 잘 보는 내가 주도 국가직 면접 같은 경우는 자신이 충분히 자기 이야기 중심으로 주도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한 가지 내가 여러분들 면접 어떤 준비를 잘하는 방법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고 싶은 업무가 뭐요? 라고 묻는다면 일반적으로 나는 어떤 업무가 하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면접을 좀 더 잘 보는 사람들은 자 저는 하고 싶은 업무가 예를 들면 이거인데요. 그 이유는 뭐예요? 자기의 개성을 드러내야죠. 경험, 예를 들면 직장 경험, 뭐 전공,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드러내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이 나는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내가 왜 이 정렬에 적합한지를 추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런 것들이 면접을 잘 보는 방법은 항상 한 가지 더 잘하는 것이죠. 어차피 면접관이 후속 질문으로 그런 질문들이 이루어져요. 하지만 내가 먼저 치고 들어가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우선이 되겠죠. 그리고 그에 따른 후속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단순히 무슨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린다면 추가 질문은 면접관이 하고 싶은 말을 질문하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준비를 안 했다면 당황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아라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그 10년 후 혹은 20년 후 본인 학기간 직렬에서 어떤 모습일지 생각해 보았는가 이것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일종의 어떤 여러분들의 어떤 포부 같은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럴 때는 단순히 어떤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하겠죠. 하는 게 좋겠죠. 예를 들면 그때쯤 되면 가정으로서의 나는 어떤 사람이 돼서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고 반대로 학기간 직렬에서는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어떤 두 가지 정도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죠. 이것도 간혹 자주 하는 개별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지방직 같은 경우는 항상 쓰잖아요. 지원동기 포부, 일종의 포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어떤 말한 내용들이 있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죠. 다음 페이지 안 했네요. 자, 9번이죠. 과거 또는 최근에 학기간 직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중요한 무엇이니까. 그래서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이 말의 중요한 밑줄 쫙 그어놓으세요.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해보시라 이 말이죠. 충분히 여러분들의 경험들을 잘 살려서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자 내가 왜 경험이 중요하냐 이 말이죠. 경험을 통해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어떤 직무 역량이라든가 관계 역량 측면들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경험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할 때 가장 여러분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것이 이 경험 좋아요? 이 경험 좋아요?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봐요. 근데요. 경험이 아무리 어떤 좋더라도 면접 때 자신의 역할이나 행동이 드러나지 않으면 사실 면접관한테 별로 느낌이 오지 않아요. 하지만 소소한 경험이라도 있죠. 그것을 어떤 자기의 역할과 행동이 잘 드러나게 하는 거 있죠. 이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은 선생님이 가장 쉽게 하나 설명드려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은 특별한 경험이 없더라도 학교 다닐 때 최소한 조별과제 활동 정도는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최소한 단체 생활인데 최소한 4인에서 6인 정도 조별과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자, 저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역할과 행동이 드러나는지 쉽게 말해서 예쁜 어떤 공직 가치가 드러나는지 조직 생활을 잘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과거를 떠올려 보세요. 조별과제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시라는 거죠.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조별과제를 했죠. 그러면 각각의 어떤 조장을 바탕으로 해서 각각의 예를 들면 역할 분담을 하겠죠. 역할 분담 어떤 사람들 잘해줘서 어떤 사람은 뭐 PPT 준비 뭐 기타 등등등 이렇게 나눠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4명이서 우리가 조별과제에 어떤 한 팀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각각의 역할 분담을 했죠. 그런데 한 친구가 있잖아. 한 친구가 자꾸 조별과제에 어떤 참석도 잘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역할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C라고 합시다. 그 C라는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학생 그 중에서 있잖아요.
어떤 학생들은 아따 왜 쟤는 맨날 적극적으로 안 하지? 왜 과제 같은 거 자기가 주는지가 안 하지? 짜증만 내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냥 짜증만 내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한데 또 어떤 한 사람, 그중에서 어떤 한 사람들은 이 고민을 하죠. 왜 그 C라는 친구가 조별과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할까? 이런 고민을 먼저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물론 선생님 지금 라이브 특강을 듣는 사람 중에도 실제로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그런 생각을 했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조별과제라는 것은 우리 단체 생활, 조직 활동이죠. 그렇죠? 한 사람이 예를 들면 단순히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도대체 왜 조별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냐 이 말이죠. C라는 다른 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친구를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 친구야, 도대체 우리가 지금 이런 어떤 조별과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같이 함께 일해서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 일을 마쳐야 되지 않겠니? 혹시 무슨 일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들어보니까 그 친구가 예를 들면 뭐 자격증 시험을 준비를 했다든가 아니면 뭐 기말고사 시험 준비로 바빴다든가 아니면 뭐 가족 중에 누군가가 좀 아파서 예를 들면 가족들을 어떤 돕기 위해서 했다든가 아니면 알바를 너무 많이 해서 그것 때문에 어떤 적극적인 참여를 못했다든가 그런 이유가 나오겠죠. 당연히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유를 들었어요. 그 싫어하는 친구가 조원들한테 말했죠. 조원들아, 예를 들면 그 친구가 우리가 조별과제에 예를 들면 양을 줬는데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런 사정이 있더라. 우리가 역할 분담을 좀 나눠서 하자. 그리고 그 친구가 할 수 있는 그 시간, 본인 시간이 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역할만 하게 하고 우리 세 명이서 함께 그 역할 분담 나눠서 하면 어쩌겠니? 자, 보세요. 자, 어떤 사람은 그냥 뒷담화만 까고 어떤 사람은 바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원하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사람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주고 우리 조직 전체가 뭔가 잘 되게끔 해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본인의 어떤 경험 속에서 드러나는 역할과 행동이라는 소리죠. 그런 것들이 역할과 행동,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는 그것이 바로 우리는 개성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예쁜 공직 가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경험들, 뭔가 내가 어떤 경험 속에서의 어떤 내 역할과 행동이 잘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핵심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경험을 떠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경험 속에서 내가 어떤 역할과 행동이 있었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험은 아무리 소소한 경험이라도 이런 것들을 본인의 역할과 행동이 잘 드러나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어쨌든 9번이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학기간 정렬에 도움을 그러한 것들이 아까 그러한 경험들 그 경험 적어도 되죠. 그렇죠? 나는 어떠니 그런 것들이 내가 학기간 정렬은 조직생활을 더더욱 중시하는데 나는 그래서 조직생활을 잘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해서 여러분들은 자기 기술서에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있죠. 여러분들이 그 자기개발 측면에서 있죠. 이것도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공무원의 장단점이 있죠. 공무원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첫 번째가 뭐죠? 공무원 일반 사기업하고 공무원의 다른 점 하나가 뭡니까? 사기업 같은 경우는 시장에 어떤 제품을 출시했어요. 그런데 어떤 반응이 시장에서 반응이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바로 없애버리죠. 하지만 공무원 정책이 그렇지 않죠. 공무원 정책 같은 한번 정책을 만들면 끝까지 가죠. 그래서 그것을 제도 보완하고 개선하고 계속 그 문제점이 보이면 계속해서 예를 들면 보완해 가는 것이죠. 그것이 일반 어떤 사기업하고 다른 점이죠. 그래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자기 개발 같은 것을 어떤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무원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기 개발을 통해서 그 해당 분야의 어떤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최고의 장점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그 외에 여러분들 장점하면 뭐 오라벨이 일과 가정을 동시에 잘할 수 있다. 물론 이것도 장점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 개발 이런 것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경험형 과제에 뭘 쓴다? 여러분들 앞으로 학기간 직렬에서 필요한 것들 어떤 것들 하겠다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하라겠죠 선생님이. 조금이라도 학기간 직렬과 관계성 있는 뭐랄까 자격 내가 예를 들면은 내가 일반 행정직이다. 그럼 나는 관광 분야 이런 쪽에 일하고 싶어. 그러면 영어 회화 공부라도 좀 하시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런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면접관은 2달간 면접 준비를 준다는 것이죠.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기개발 같은 거 이런 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 심심하면 간혹가다 있죠. 전문도 학기간 정렬과 관계된 전문도서 있죠. 이런 것도 한 권 정도는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읽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내용도 또 자기 개별 과제에 들어가셔도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가장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있죠. 여러분들 학기간 직렬에 했죠. 미담 사례 같은 것이 많아요. 공무원의 미담 사례. 그런 것도 좀 공부하고 대부분 그것이 적극 행정 사례들이죠. 그런 사례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본인이 느낀 점을 기술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도 되죠.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알아라라는 거예요. 그죠? 그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10번에 그 내용이 다 들어간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자, 그럼 지금 내가 선생님이 간단히 국가직 구국 면접 공고문을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간단히 정리 드렸죠. 자, 원래 선생님 지금까지 한 10가지 정도 설명했죠. 대충 선생님, 이번 경험형 과제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야 되겠다. 앞으로 면접 준비를 하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겠냐. 이런 느낌은 오시죠. 그 느낌만 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주어진 시간은 4시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할 수밖에 없죠. 그냥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강의 홍보 이런 걸 일절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강의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일절하지 않고 어쨌든 간에 혼자서 지방에서 혼자서 준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짧은 4시간 동안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얻어갔으면, 그래서 국가직 면접은 최소한 이렇게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는 살리고자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내가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본강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강의를 4시간 동안 추가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면접 공고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이번에 1.4배수 정도 필기 합격을 했죠. 작년에는 1.39배수였으니까 거의 비슷하죠. 그죠? 아니 면접을 약화시키려면 피라비론을 줄여야 되겠죠. 절대 아닙니다. 절대 국가직 면접이 약화된다. 그러한 것들은 잘못된 소문이고 잘못된 루머임을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죠? 어쨌든 국가직 면접 대충 준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특이한 것이 올해 같은 경우는 면접 시험이 작년에는 예를 들면 7일간밖에 진행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10일간 진행한다는 거예요. 10일간 진행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징적인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오전, 오후로 구분되는데 이제 개인별 응시 일정은 반드시 날짜를 기억하세요. 10월 15일이니까 그 날짜 기억에 달력에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별 면접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면접 복장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격식을 차리는 옷차림보다 단정한 평상복 옷차림을 권장한다 이 말이죠. 참 이게 참 그럽니다. 해년마다 인력차뿐만 아니라 최근에 다른 지방직이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평상복 옷차림을 권장하죠. 내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에게 있잖아요. 정년 보장을 해주는 이유죠. 신분 보장을 해주는 이유죠. 그렇죠? 그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개별 질문에서 많이 하잖아요. 공무원에게 도대체 왜 정년 보장을 해주냐? 다시 말해서 왜 신분 보장을 해주냐 이 말이죠. 그것은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자율성이라든가 창의성을 있죠. 적극적으로 발휘해서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하라는 의미입니다. 그 자체가 마음대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다양한 예쁜 공직 가치들을 국민들을 위해서 마음껏 활용해봐라. 그래서 자율성이라든가 창의성 이런 것들을 보장해 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걸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마음대로 해봐라. 뒤에 우리 국가가 있다. 우리 국가가 받쳐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그런 취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무원의 정년 보장을 해주고 신분 보장을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그것이 예를 들면은 공무원의 그게 단점이기도 하는 거예요. 공무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대충이라도 월급 나온다. 인식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돼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최근에 인력체에서 가장 중시하는 게 뭡니까? 바로 적극 행정 활성화 방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일 잘하는 사람들은 더 대우를 해줘. 승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기개발 부여라든가 여러 가지 보상 이런 것들 해주겠다는 이야기죠. 반대로 일 못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공직생활도 앞으로 당장은 아니겠지만 일 못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공직생활 앞으로 버티기 힘든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이양 공무원을 하려면 일반적인 공무원이 아니라 좋은 공무원이 되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이 공직에 들어가시면 그런 예쁜 공직 가치를 내재화시켜 가면서 좋은 공무원이 되겠다는 이왕이면 좋은 공무원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단정한 평상복 옷차림을 권장한다겠죠. 그런 것들은 사실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과연 내가 양복을 입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들인데, 사실 크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편안한 느낌이 준다면 아무런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왠지 불안하죠.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불안하죠.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요. 다만 여러분들이 정말 단정하고 그런 복장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불이익을 주진 않아요. 다만 여성들은 좀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무조건 까마귀 있었더니 복장만 선호하는데 자기 남들 타인이 봤을 때 내 가장 예쁘게 보이고
그죠? 가장 어떤 안정감도 주고 편안하니 자기에 맞는 옷차림이 있죠. 이런 것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의 면접 당락에 단 1%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라는 겁니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뭐 면접 시간이 40분에 30분에 줄었다고 해서 예를 들면 면접이 약화된 것은 아니다. 그 점만 말씀드린다는 것입니다. 효율성 있는 면접 준비라고 해서 경험형 과제에 약간 변화를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만약에 그러한 어떤 공통성 주제가 주어졌을 때 경험형 과제를 어떻게 예를 들면 작성을 해볼 것인가, 그런 것들을 간단히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면접 준비 과정에서 예를 들면 자기가 준비했던 과정들 있죠. 평소 혹은 과거에 준비했던 내용들을 뭐 경험을 돕건 아니면 사례를 활용하시건 아니면 정책을 활용하시건 다양하게 하고 싶은 업무에 대해서 열정을 보이고 싶건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면 되세요. 이런 어떤 직렬별 내가 사례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 선생님 단톡방을 통해서 내가 다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그런 주제가 나왔을 때 우리 직렬별로 어떻게 예를 들면 작성을 했는지, 그런 사례들은 정말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한번 보여주기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검찰직이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간단하죠. 예를 들면 검찰직이다. 그런 아까처 공통성 주제가 주어졌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검찰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하고 싶은 업무죠. 이렇게 적는 거죠. 그 내용을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를 들면 관련 경험. 네? 그렇죠? 이런 어떤 내가 어떤 검찰직 공무로서 어떤 경험 몇 가지 적고, 또 3번, 네? 최근에 면접자 노력한 경험이죠. 노력한 경험이죠. 몇 가지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무리 잘하고 싶어요. 그죠? 4 해가지고 간단하게. 내가 마무리 있죠.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어떤 검찰직 공무원을 하는데 예를 들면 자세 같은 거죠. 어떤 도움이 되겠다. 어떤 공무원이 되겠다.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간단히 요약식으로 간단히 적으시고 길게 서술력으로 어차피 12줄이니까 알잖아요. 요거 예를 들면 2줄 쓰고 혹은 2줄에 3줄. 요거 2줄에 3줄. 요거 2줄에 3줄. 요거 2줄에 3줄 써도 되잖아요. 3줄씩 써더라도 3, 40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요약식으로 적기만 하더라도 면접관이 다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면접관이 하고 싶은 질문을 이렇게 적으시면 되죠. 요약식으로 이렇게 적어도 돼요. 아니 뭐 1, 2, 3, 4 안 적어도 돼요. 뭐 동그라미 쳐도 이렇게 뭐 상관없고 이런 식으로 적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죠.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면 검찰직이다. 예를 들면 나는 뭐 희망하는 부서 있죠. 하고 싶은 업무 희망하는 부서다 이 말이죠. 저 같으면은 뭐 선생님 같으면 뭐 형사부 수사관에서 일하고 싶다. 혹은 뭐 과학수사 심리분석 수사관이 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적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경험 같은 거 예를 들면은 또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본인이 있다. 경험 적죠. 그다음에 평소 어떤 최근에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내용들. 예를 들면 나는 어떤 대전지방검찰청을 방문해봤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경찰서 주관에 어떤 순찰 봉사활동을 해봤다. 이런 거지. 본인이 2달 동안 면접 준비하면서 했던 것들이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나는 전문 서적 도서로 어떤 검찰직과 관련된 어떤 책들을 읽어봤다. 예를 들면 법정 및 수사 심리학이라든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야기 형법이라든가 대표적인 거죠. 이야기 형법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뭐 검찰 조서로 본 대한민국이라든가. 이런 것도 적으면 되겠죠. 또 뭐가 있습니까? 홈페이지 같은 거 많이 방문해봤다. 그렇죠? 그래서 검찰 블로그 같은 거 관련 사이트를 방문해봤다. 여기만 적어도 돼요. 그 다음에 어떤 그와 관련해서 뭐 탐사 프로그램 같은 거 시청해봤다. 평소 했던 것들 있죠? 면접 이걸 적으시면 돼요. 뭐가 어렵냐? 그렇잖아요. 그렇게 공무원 면접은 여러분들이 누가 더 2달 동안에 학기간 직렬에 애정을 가지고 준비했냐 이거에 따라서 면접관들 이놈 두 달 동안 열심히 준비했구나. 얘는 별로 준비 안 했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소 했던 노력들을 여기 적으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말로 하니까 힘들 수 있어요. 선생님이 단톡방에서 실제로 표로 만들어서 선생님이 다양한 어떤 유형에 하지만 이건 선생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봐봐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면접이라는 것은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본인의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야 된다는 소리죠. 그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라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면 기술직렬이다. 뭐 기술직렬이다 그러면 예를 들면 나는 어떤 업무를 하고 싶다. 어떤 지원부처에서 무슨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나 같으면 뭐 예를 들면 뭐 전산직이다 그러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전파 정책국에서 주파 수정 정책과에서 일하고 싶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특히 그 중에서도 뭐더라? 나는 이 통신 시스템에 적용되는 주파수 도약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연구하면서 어떠니 수행하는 역할을 해보고 싶다. 딱 들어두면 돼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 나의 노력, 나의 이야기를 적으시면 돼요. 면접관은 하고 싶은 건 그건 관심 없어요. 바로 이거 있죠. 나의 노력. 지금까지 면접 준비하면서 혹은 면접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전문성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여기다 정리를 하면 된다는 것이죠. 면접관은 이걸 가지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라라는 것이죠. 예,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렇게 준비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죠. 만약에 뭐 선거행정직이다, 예를 들면 선거행정직이다 이 말이죠. 자, 지금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경험형 개별과제 2번 중심으로 한 거. 만약에 선거행정직이다, 선거행정직 같은 거. 선거행정직이다. 그럼 똑같아요. 이렇게 분리를 해요. 이번에는 그냥 네모로 칩시다. 숫자로 적지 말고 이런 식으로 적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뭐더라? 예를 들면은 이렇게 적어야 돼요. 관심 정책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책에 대해서 만약에 하고 싶은 업무보다는 관심 정책에 관련된 질문이 있어. 함께 이런 어떤 자기 실서는 본인이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이 했던 면접 준비에 가서 했던 내용으로 다양하게 적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기술서 같은 거 남들 쓰는 거 봐봐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내 이야기가 중심이 돼야 돼. 예를 들면 관심 정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적어도 돼요. 그러면 관심 정책 여기다 적으시면 되겠죠. 한 가지 적던 두 가지 적건. 예를 들면 어떠니 민주시민 교육을 하고 싶다.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이렇게만 적으시면 돼요. 필요하면 여기다 뭐 참고로 어떤 덧붙이고 싶은 이유를 적어도 상관없고 이렇게 관심 정책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이와 관련해서 관련 경험을 적는 것이죠. 민주시민과 교육과 관련된 어떤 관련 경험. 나의 경험 이야기 적으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뭐 행정 보조 이런 것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역활동,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다음에 또 최근에 했던 거. 최근에 선거행정직에 관심을 가졌던 내용이 있죠. 물론 지금은 힘들겠지만 과거에 있었으면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뭐 어떤 투표 어떤 참관인으로 예를 들면 참여했던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학교 다닐 때 뭐 조별과제에서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봤다든가 그런 어떤 과거 경험이라든가 또 여러분들 선거행정직 준비하면서 뭔가 했던 이야기 있죠. 그런 내용들 관련 경험들을 적으시면 돼요. 나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선거행정직에 관심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또 선거행정직으로서 역할 같은 거 있죠. 마무리 간단히 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어려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어떤 관련 경험 이런 것들 없다고 할지라도 없다고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여러분들 조금만 준비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것들이죠. 만약에 뭐 이런 것들은 민주시민 교육이니까 선생님 같으면 단순히 선거행정직으로서 어떤 공무원을 열심히 일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최근에 사회적 약자들의 대부분 이런 것도 되겠죠. 투표 참관인 같은 경우를 보면 대부분 어떻게 보면은 일을 하게 되면 일자리가 창출되잖아요. 그래서 투표 참관인 이런 분들도 우리 사회적 약자들한테 좀 더 기회를 주고 싶었다. 내가 만약에 투표 참관인 경험을 했다면 그런 걸로 해서 뭔가 마무리해도 되고 그래서 본인이 어떤 개성이 좀 드러나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적으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주로 후속 질문들은 다 여기서 이루어져요. 여기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다 이 말이죠. 예를 들면 만약에 뭐 고용노동부이다. 그러면은 뭐 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가고 싶은 부서다. 그러면 나 같으면 뭐 고용노동부의 지청이 뭐 근로개선과에서 일을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 근로개선과에서 하는 일 간단히 정리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어떤 업무를 내가 잘할 수 있다 보여줘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관련 경험. 학창 시절에 예를 들면 뭐 다수의 법과목을 수행했다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법령 숙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법에 대한 공부를 했다. 만약 그거 안 했어. 그러면은 이런 일을 하고 싶어. 무엇이 필요해? 그런 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그래서 나는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 해서 나는 면접 준비 기간 동안에 이런 노력을 했다. 이렇게 보여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경험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걸 말한 것이죠. 그죠?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기타 다른 거,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제 그런 어떤 고용노동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 그러면 최근 했던 내용 적으면 돼요. 예를 들면 옛날에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 방문해서 그와 관련된 취업특강 이런 것도 한번 들어보았다. 직접 방문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 그래서 직접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봤다든가 그런 것도 되죠. 그 다음에 책 같은 것도 예를 들면 노동부니까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노동 인권 이야기 있죠. 그런 것도 한번 읽어보았다. 그죠? 읽어보았다만 적어도 돼요. 그럼 면접관 알아서 물어봐. 노동 인권 이야기 나도 읽어봤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었죠? 어떤 것이 인상 깊었죠?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럼 느낀 점 이야기하죠. 그럼 면접관이 또 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면접은 이렇게 준비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죠?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런 취지로 여러분들은 준비하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 되세요 안 되세요? 여러분한테 가능하면 쉽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해되니까 마음은 급하고 여러분한테 해야 될 상황론도 몇 개 풀어줘야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험용 어떤 질문도 구체성을 드러나게 해줘야 되겠죠.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 원래는 이게 예정이 없는 사항이었어요. 원래는 예정이 없는데 이번에 공고문을 보면서 이건 꼭 이야기해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잠시 쉬었다가 예를 들면 10분 뒤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